이제 지난주에 그 리그 경기에서 라흐마니가 부상을 당했죠. 그게 라흐마니가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릎이 이제 바닥에 쓸리면서 발을 뻗는 과정에서 또 스텝이 꼬이면서 이게 허벅지 근육에 부상이 있었다고 해요. 부상의 기간이 얼마인지를 정밀 검사를 이제 했는데 오피셜로 나온 이 부상의 정도가 한 달 정도의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흐마니가 월드컵 전에 있는 경기를 모두 결장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라흐마니의 복귀 일자가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복귀를 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매체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큰일 난 게 나폴리는 그렇게 되면 주전 중앙 수비수 2명 중에 김민재와 라흐마니 이 2명의 중앙 수비가 너무 안정적이었어서 나폴리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칠 때 아주 큰 도움이 됐었는데 라흐마니가 없을 때 결국에는 백업 수비수가 나와야 되니까 수비적으로 불안함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어떠한 측면에서 잘 맞았냐? 일단 나폴리가 4-3-3 전형을 주로 쓰잖아요. 근데 왼쪽 센터백의 김민재, 오른쪽 센터백의 라흐마니였어요. 근데 여기서 마리오 후이가 올라가면 이때 김민재가 살짝 측면으로 빠지면서 오른쪽 풀백인 디로렌초가 살짝 중앙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3백이 만들어지는 형태였죠. 그래서 중앙에 라흐마니, 왼쪽에 김민재, 오른쪽에 디로렌초 이렇게 되는 전형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라흐마니와 김민재의 호흡이 좋았던 건 뭐냐면 두 선수 모두 양발을 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라흐마니와 김민재의 조합이 둘 다 양발을 쓰니까 어떤 점이 좋았냐면 이 마리오 후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김민재가 이 측면 공간을 넓게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올라가게 되면 이때 라흐마니가 왼쪽을 커버를 들어가면 여기서 김민재가 앞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수비 라인으로 돌아올 때 어차피 김민재도 양발이고 라흐마니도 양발이니까 라흐마니 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라흐마니와 김민재가 자리가 바뀌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김민재뿐만 아니라 라흐마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올라가서 압박하는 수비를 잘하는 유형의 수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흐마니도 올라가서 수비했을 때 김민재가 라흐마니의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라흐마니가 자연스럽게 김민재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 장면 보시면 라흐마니가 올라가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라흐마니가 올라가니까 상대팀이 라흐마니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이때 김민재가 라흐마니의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반대편 측면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반대편 측면으로 달려나가니까 라흐마니는 수비로 복귀할 때 원래 김민재가 뛰는 왼쪽 센터백으로 내려와요.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자리가 바뀌면서 김민재가 라흐마니의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움직여 있고 라흐마니는 수비로 복귀할 때 김민재가 오른쪽 센터백에 서 있으니까 본인은 자연스럽게 왼쪽 센터백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와 라흐마니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라흐마니가 부상을 당했을 때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아쉬운 건 이 양발을 잘 쓰는 라흐마니가 없다는 것일 텐데 다행스럽게도 어떤 게 있냐면 라흐마니의 백업이 노르웨이 국가대표팀에서 뛰는 웨스티고르라는 선수인데 웨스티고르가 좋은 게 뭐냐? 웨스티고르도 양발을 씁니다. 지난 시즌에는 제노아에서 뛰었는데 제노아에서는 지금 김민재가 뛰고 있는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웨스티고르는 양발을 잘 쓰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레체전에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라흐마니가 한번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민재와 웨스티고르 이 두 명의 센터백이 호흡을 맞췄던 경기가 있거든요. 이번 시즌에. 그런데 이 경기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왔냐? 라흐마니랑 김민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웨스티고르가 올라가서 수비를 했어요. 그런데 웨스티고르가 올라가 있으니까 상대팀이 웨스티고르의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죠.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자연스럽게 웨스티고르의 뒤쪽으로 움직이면서 웨스티고르의 뒷공간을 커버해줍니다. 그리고 웨스티고르는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오니까 자기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김민재가 오른쪽, 웨스티고르가 왼쪽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스위칭 플레이 이번 시즌 초반에 나폴리가 아주 수비 라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두 선수 모두 양발을 써서 두 선수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바뀐다. 그리고 서로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줄 수가 있다. 이 플레이가 그대로 나올 수가 있는 조합입니다. 웨스티고르가 안 나온다면
제주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주스도 지난 시즌에 잘했습니다. 제주스는 이제 양발 센터백이 아니라 왼쪽 센터백이거든요. 지난 시즌에 쿨리발리가 네이션스컵 가고 이랬을 때 쿨리발리의 대체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주앙 제주스가 지난 시즌에 아주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김민재가 나폴리로 올 때 현지에서도 그랬고 나폴리 경기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김민재랑 제주스랑 주전 경쟁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스가 그 김민재 선수가 한 번 안 나왔을 때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티고르가 아니라 제주스가 나와도 김민재 입장에서는 왜 좋냐면 김민재가 원래는 오른쪽 센터백에서 조금 더 잘하거든요. 물론 이제 양발을 잘 쓰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어떤 위치에서도 상관은 없지만 김민재가 조금은 더 잘할 수 있는 위치가 오른쪽이죠. 그래서 주앙 제주스를 쓰면 김민재를 오른쪽에 쓸 수 있다는 것이 또 나폴리의 장점이고, 그리고 김민재 입장에서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위치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거죠.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리오 후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른쪽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드는데, 김민재가 지금까지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 좋았던 건 마리오 후이의 뒷공간을 정말 잘 커버해주는 선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주앙 제주스는 김민재만큼의 스피드를 갖추거나 커버력을 갖추거나 그 정도의 수비력을 갖추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 입장에서는 라흐마니가 빠졌을 때 주앙 제주스와 김민재의 조합이 나오면 왼쪽 센터백에서의 김민재의 역할을 그리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오면 이 공간을 커버할 수가 없다는 게 나폴리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를 왼쪽 센터백, 웨스티고르를 오른쪽 센터백으로 세우는 것이 나폴리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를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라흐마니가 빠졌을 때 김민재 선수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어져요. 왜냐면 그러니까 나폴리도 지금 일정이 너무나 빡빡하거든요. 주중에 리그, 주중에 챔스 계속 반복이니까 여기서 스팔레티 감독도 로테이션을 돌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로테이션을 돌려줄 때 수비 라인에서 김민재와 라흐마니 두 명의 주전 선수를 모두 뺐었던 경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민재가 안 나오면 라흐마니는 그래도 남겨두고 제주스가 나오면서 제주스와 라흐마니 센터백 조합, 그리고 라흐마니가 안 나왔을 때는 그래도 김민재는 남겨두면서 김민재와 웨스티고르 이 두 명의 센터백 조합을 사용을 했었고, 라흐마니와 김민재를 두 선수 모두 바꿔줬을 때는 없었어요. 프리시즌 빼고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라흐마니가 없을 때 쉴 수 있는 경기가 없고, 김민재가 주중 경기든 주말 경기든 계속해서 선발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에게 체력적인 부담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법도 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